꽉 막힌 장을 위한 해독 솔루션 청장 주스. 제가 준비한 청장 주스는 장에 좋은 재료들로 장을 청결하게 하는 주스인데요. 양파, 네. 당근, 사과가 들어갑니다. 어머나, 너무 간편해 이거는. 맛있는 건데? 네. 네. 맛있을 것 같아. 먼저 손질한 양파 50g을 믹스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양파는 좀 아린 맛이 있어서 장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가요? 양파는 사실은 아린 맛이 실질적으로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린 맛에 황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신진대사라든가 장의 노폐물을 빼는 데는 최고의 채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양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보면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네, 성인병 발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게 다 양파를 즐겨 먹기 때문인데요. 위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양자를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질한 당근 100g을 넣겠습니다. 네. 당근은 피를 보충해주고 네. 위장의 활동을 촉진해서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채소인데요. 네. 각종 장기의 기능을 높이는 당근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겨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과 100g을 껍질째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 할 정도로 장에는 최고입니다. 게다가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좋은 균은 굉장히 높이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사과에 있는데요. 그래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을 따뜻하게 하고 흡수도 좋게 하면서 맛도 중화시킬 수 있는 꿀을 한 20g 정도를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네. 꿀 들어가니까 더 달콤하고 맛있겠다. 그렇다. 양파 50g, 당근과 사과 각각 100g, 그리고 꿀 20g을 넣고 먹기 좋게 갈아주면 장에 쌓인 독소를 싹! 명절 후 장 건강을 책임질 청장 주스가 완성됩니다. 딱 이맘때 즐길 수 있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너무 예쁘다. 가을이 준 최고의 선물. 오미자 똑똑하게 고르는 법. 지금 시기에 구입하는 오미자는요, 대부분 청을 담그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청 담그기 좋은 오미자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이맘때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맞춤형 오늘 메뉴인 것 같은데 어떤 오미자를 고르면 좋나요? 네, 오미자는요, 진한 붉은빛을 띠는 것이 좋고요. 주름지지 않고 탱탱한 것이 좋고요. 또 알맹이가 크기가 큰 것이 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미자청 담글 때요, 완전히 익은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에서 완숙된 오미자를 구입하면 좋지만요, 완숙된 오미자는요, 쉽게 무르고 터져버려가지고 활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살짝 덜 익은 오미자를 구입해서 청을 담그는데요, 바로 담그지 마시고요, 진한 붉은색이 도도록 후숙해서 활용해야지 오미자의 특유의 향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익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오미자는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지면서 과즙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오, 와우. 과즙이 빵 터지네요. 오미자는 쉽게 무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보관을 잘해서 좀 늦춰줄 수 있어요. 완숙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냉동을 하거나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완숙된 걸 가져와서 바로 사용하는 게 가장 그렇지. 좋은. 잘 그렇죠. 익었으면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미자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보관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새콤달콤하면서 뒷맛은 살짝 쌉싸름한 맛을 내는 것이 일품인데요. 네. 자, 시원한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 속이 개운하고요, 다양한 요리에 감칠맛을 올려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죠. 예. 자, 활용 만점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미자는 5kg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5kg. 자, 깨끗이 씻어서요. 알알이 다 떼어놨어요, 제가. 네. 자, 오미자청의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설탕을 준비했습니다. 와. 자, 실패 없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 오미자보다 설탕을 더 많이 넣는 겁니다. 어이? 배보다 배꼽이 더 제가 크네. 알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알토란에서 귤청 담그는 법을 배워서 네. 집에서 했었거든요. 네. 보통 1대1이잖아요. 그렇죠. 청은. 근데 오미자보다 설탕을 더 많이 한다고요? 음.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오미자 5kg 기준이에요. 설탕은 6kg 정도 넣으면 되는데요. 자, 간혹 청을 담글 때 가족들 건강 생각한다고 일부러 설탕을 적게 넣는 경우가 있죠. 네네. 자, 그러면요 99.9% 곰팡이가 생기거나 혹은 약간 술 냄새 혹은 식초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아. 자, 그 이유는요 설탕이 단맛을 내는데도 역할을 하지만요 바로 방부제 역할도 하는 그렇지, 때문인데요. 그렇지. 자, 또 발효가 되면서 설탕이 밑으로 쭉쭉 가라앉죠. 네. 자, 그때 설탕을 덜어내서 당도를 그때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청을 담다가 실패한 경우는 설탕을 덜 넣어서 그런 경우가 꽤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왜냐면 본능적으로 가족 건강 생각한다고 맞아요. 좀 덜 넣을 수가 있거든. 실패 없는 오미자청 만드는 바로 첫 번째 방법. 오미자와 설탕을 섞은 후에 담그는 겁니다. 보통은 켜켜이 넣으시잖아요. 네. 자, 설탕으로 오미자를 한 알 한 알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요. 자, 설탕이 방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자, 통에 오미자와 설탕을 겹겹이 넣으면요. 설탕이 닿지 않는 오미자가 생길 수 있죠. 그러네. 그 부분이 상하거나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미자 5kg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설탕은 6kg 중에 자, 4kg만 넣고 일단 섞어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짝 섞어 보면서 다시 넣을게요. 저 오미자청 만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통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그 오미자하고 설탕은요. 이 맛으로 볼 때는 네. 최고의 맛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패 없는 오미자청 만드는 법 바로 두 번째입니다. 네. 자, 설탕을 뚜껑처럼 덮어주는 건데요. 네. 설탕이요 외부의 공기와 세균을 차단을 해주고요 곰팡이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네. 자, 지금 남은 설탕 2kg를 뚜껑처럼 덮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겹겹이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렇게 섞어서 네, 넣으니까 섞여져 있어요. 네. 정말 알알이 네, 하나하나 다 붙어 있어요. 설탕이 다 붙어 있어요. 포장. 와. 와우, 다 들어갔네요, 설탕 정말. 뚜껑이다. 진짜. 소복히 쌓였다. 와. 자, 셰프님, 우리가 오미자청을 일단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보관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자, 먼저 입구를요 종이나 거즈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음흠. 자, 그 후에 고무줄로요 이렇게 묶어줍니다.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않게. 그러니까 방법은 매실청하고 비슷해요. 네, 네. 네. 이 뚜껑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덮어만 줍니다. 네. 아, 세게 이렇게 꽉 잠그지 담그는 않고요. 게 아니고요. 네. 자, 발효가 되면서 이 뚜껑 위로 가스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놔두면 되나요? 자, 이대로 한 3개월간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관하는 동안에는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맞아, 뭔지 알 맞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미자청이나 다른 과일청도 보관하다가 곰팡이 생기는 경우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네. 자, 바로 3개월 동안 반음지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됩니다. 반음지가 뭐예요? 네, 반음지는요. 햇볕이 들기도 하고요. 통풍이 잘 돼서 그늘도 지고. 자, 이거를 바로 반음지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오미자청을 발효시키면요. 정말 발효가 잘 됩니다. 그 일반 집에 베란다 같은 곳에다가 두면 되겠네요. 그러네. 베란다 네네. 한 귀퉁이에 두면. 귀퉁이에요. 오. 자, 그런데요. 간혹 설탕이 가라앉으면요. 그거를 못 참고 또 휘젓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 자, 그럼 설탕이 녹아가지고 방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밑에 가라앉겠죠. 아. 자, 그러니까 반음지에 그대로 방치 방치구나. 보관하시면 된다는 방치. 3개월이 지나면요. 청만 걸은 후에 바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자,
용기는요 입구가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네네. 발효가스가 잘 빠져나가겠죠. 아. 자, 또 오미자청은요 100일 정도 지난 후에 색깔이 가장 예쁘고 맛이 좋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아하. 자, 먼저 오미자청 한 컵 분량을 기준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판 젤라틴 12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쌤, 저희가 양갱을 만들 때는 한천으로 만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젤라틴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오미자청은 끓이면 네. 쓴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천을 집어넣게 되면 한천은 좀 어느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젤라틴을 넣고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정말 녹이기 좋을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네. 젤라틴을 그냥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냉수에다가 젤라틴을 넣고 한 15분간만 불리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물에다가 네. 젤라틴 12장을 네. 이렇게 담가가지고 15분 정도만 불리면 됩니다. 아. 자, 15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물에 들어간 젤라틴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자, 요거예요. 짜잔. 오, 해파리 같아요. 진짜 해파리 같다. 어. 흐물흐물해졌어요. 찰랑찰랑해졌죠. 네, 네, 네. 네. 오. 이게 딱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 너무 좋은 느낌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쫀득쫀득하게 막 이렇게. 젤리니까. 아이들 진짜 신기해하겠네. 네네. 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물 3컵을 끓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윤성 씨, 네. 오미자청 한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컵. 3대 1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때 이 젤라틴을 건져서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다가 거품기로 잘 저어주세요. 녹이게. 들어가자마자 안 보여요. 지금 다 녹았어요. 들어가면 그냥 없어요. 녹아요. 네. 네. 다 녹았어요. 아, 그거 희한하네. 없어. 불 세기를 그냥 센 불로 하시는데요. 끓어오르기 직전까지 가서 불을 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래서 냄비 보면 끓어오르려고 거품이 생기잖아요. 예, 예. 요때 확 끓지 마시고 요때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미지근하게 식혀서 굳히는 용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오미자청 이제 이 젤리 만든 게 살짝 식었어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용기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될까? 아, 어떻게 저 용기도 어떻게 궁금하다, 이쁜 걸 또 구해 오셔갖고. 근데 이걸 일부러 쏟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대로 푸딩 모양 떠먹으면 좋잖아요. 아, 맛있겠다. 오. 네. 오미자청 젤리를 굳히는 시간은 한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냉장고에서 2~3시간 정도만 놔두게 되면은 맛있는 오미자 젤리가 됩니다. 야. 자, 냉장고에서 3시간 정도 굳힌 오미자청 젤리가 완성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야, 진짜 먹어보고 싶어.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너무 탱글탱글해서 그러게요. 블루베리가 튀어나갈 것 같아요. 띠용. 저런 젤리라면 진짜 너무 먹어보고 그래. 싶고 간식으로 딱이다. 아이들이 정말 수저로 딱 이렇게 떠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고. 간식인데 건강에도 좋고. 오, 맞아요. 그죠? 맛있게 먹고 해독되고. 해독도 네. 있어요. 네. 야. 한 숟가락만 딱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버무리면 고루 잘 묻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묻잖아요. 이렇게 네, 많이 발라놓은 묻어요. 것처럼. 네. 네. 카레의 윤기가.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딱 이렇게 놓으시고. 에어프라이에 넣어본 적 없고. 네. 근데 요즘엔 에어프라이를 다 있어요. 네, 다들 많이 떡을 사용하시니까 에어프라이어에 넣는다고 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물만두 같은 경우도 네. 냉동해서 꺼내서 완전히 해동 안 해도 돼요. 기름 이렇게 발라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다 넣으면
튀긴 것처럼 바삭바삭해요. 그걸 강정하셔도 됩니다. 물만두가요? 네, 물만두. 자, 냉동실에 있는- 냉동실에 뭐 물만두뿐만 아니라 모든 네. 만두일 것 같은데 그럼? 근데 이제 강정하기에는 물만두가 좋아요. 크기가 요만하니까 큰 만두보다는. 네. 만두 강정.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럼 이 만두 같은- 소스를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네요. 그럼요. 매운 소스를 하셔도 돼요. 네. 원래 강정이 매콤하잖아요. 요거는 달달하게. 이제 달달하고 이제 손자들 또 어린아이들 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맵게 안 하고 그냥 간장 베이스로 합니다. 저기다가 굽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넣습니다. 180도에서 네. 12분을 구우시면 되는데 180도 12분. 6분 182.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야 돼요. 네. 사실 이게 에어프라이어에 지금 데워져서 나온 거네요. 네, 이거는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바삭하게 지금 됐습니다. 12분 구운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간장은 이제 맛간장으로 네. 지금 간장 베이스 네. 소스예요. 간장 하나 반 정도 넣으시고요. 설탕 2개 넣으시고요. 번. 네. 그다음에 여기에 맛술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요리 뭐 맛술이 왜 들어가지? 그러니까 맛술이 들어가면 윤기도 나고요. 왜냐하면 술에 좀 여러 가지 감칠맛이 좀 있어서 그냥 청주 넣는 것보다는 그치, 이제 발효를 하는 조림, 거니까, 술이. 볶음 이런 데는 좀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그 맛술 이런 게 없으실 때는 청주를 넣으셔도 네. 되고요. 이거는요 조청이에요. 쌀 조청. 네, 뭐 올리고당 쓰셔도 돼요. 단짠의 고점일 것 같은데. 네, 단짠이에요. 네. 오늘 맛이 단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만 해놓으시면 기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양파 다진 거 네. 한 3스푼 정도 다진 양파. 송편을 에어프라이어에 12분을 돌리고 나서 소스와 함께 강정을 만드는데 난 이 맛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강정 옷을 입힐 때. 그렇죠. 이걸 약간 좀 바삭바삭 안 하겠노? 바삭바삭 구워서 금방 꺼내시면은 겉에는 바삭거리죠. 안에는 네. 안에는 약간 이제 촉촉하고. 네. 요즘 좋아하는 네. 겉바속촉이죠. 이제 이 소스를 넣어서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소스 만든 거 넣어서. 지금 약한 불로 하시는 네. 거죠? 맛간장, 설탕, 조청하고 그런 거죠. 네. 맛술. 아, 강정이 된다. 그래도 이게 농도가 이게 너무 묽으면은 안 돼요. 오, 바글바글 끓군요. 약간 좀 이렇게 네. 맛 날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묻혀진 거가 좀 바삭한 그런 맛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면 뭐 집에 냉동실에 있는 튀김 같은 거 같이 해서 넣어서 뭐.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송편이랑 같이 하셔도. 해서. 네. 여기에 그냥 뭐 떡 있다 그러면 떡도 넣으셔도 되고 네. 그냥 떡도. 명절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설에 그 떡국도 저렇게. 네, 강정 맞아요. 그러니까 강정 양념이니까. 네. 강정 양념과 어울릴 만한 튀김류라든지. 그렇죠. 네. 선생님 저 질문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네. 떡하고 전 이런 것 말고 거기에 과일 해도 돼요? 그냥 과일은 썰어서 넣으셔도 되죠. 녹아. 에어프라이다가 안 하고 그냥 넣어서. 그냥 썰어서. 그럼 탕수육에 그런 맛이. 그런 맛이 있을 수 있겠다. 새콤한 네. 과일 파인애플 새콤한 같은 때문에. 거.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 지금 불 켠 상태에서 네. 송편을 넣어요? 약불. 냉동실에 죽어있던 송편이 네. 새롭게 요리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살아 돌아오네. 네. 살아 돌아오네. 네. 그래서 충분히 끓여주시면 이렇게 다 묻게 윤기도 반짝반짝 나죠. 아, 이정임 선생님이 만드는 방식도 간소하지만 만들었을 때 비주얼도 그럼요. 너무 예뻐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네. 진짜. 집에 있는 재료들이고. 처음에 떡 송편 자체가 색감이 일단 나왔잖아요. 예뻤어요. 호박도 네. 있고 쑥도 있고 네. 그다음 쌀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콩가루? 이제 땅콩을 거를 뿌려주면 더 땅콩. 맛있어 보이죠. 그렇죠. 땅콩가루 없으면 뭐 아몬드 슬라이스 그럼요. 같은 거. 명절에 예. 선물 받으신 모든 네, 견과류 네, 네, 네. 그거 넣어서 하시면 호두 너무 넣으면 좋죠. 짱이죠. 맞아요. 맞아요. 와. 요거를 이렇게 색감대로. 해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조기구이도 정말 막 구운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해서 정말 맛있는 일품 요리로 제가 나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양념장은 다른 생선 요리에도 가능한 거니까요. 네. 메모해 놓으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모하세요. 네.
저는 여기다 우선 매콤한 맛을 청양고추 하나를 다져 넣을게요. 하나줘해. 그다음에 대파 흰 부분만 반 됩니다. 네. 큰술 하면 한 2큰술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1큰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진간장. 네. 그래도 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2큰술 넣을게요. 네. 양념인데, 양념장인데. 그다음에 여기다 설탕. 그래도 약간의 설탕은 들어가야 그렇죠. 감칠맛이 있기 네, 때문에 네. 1큰술 넣어줄게요. 네. 1큰술. 그다음에 여기다 후추 1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된장. 된장 들어가요? 네, 한 작은술입니다. 아. 감칠맛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새롭다. 그다음에 여기다 물엿 2큰술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아주 고운 고추 4큰술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 합쳐지면 맛있겠다. 고운 고춧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1큰술, 네. 참기름까지. 미리 넣는구나. 통깨 1큰술이에요. 아, 요 양념장 보니까 요거 매력 있는데요. 그죠. 네. 근데 조금 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넣는 게 바로 청주 2큰술과 맛술 4큰술이 들어갑니다. 아. 자, 그러면 맛술 4큰술과요. 네. 촉촉해지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여기다 청주 2큰술. 네. 이게 또 생선 비린내 한 번 더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추석날 지나고 나면 매콤한 게 막 확 땡기잖아요. 맞아요. 이 매콤한 양념장 넣어서 조기구이를 해 먹으면은 속이 쫙 풀리고 개운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좋은 조기구이가 네.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땡긴다. 입맛 땡겨. 요거 땡겨. 많이 계속 땡겨. 나와. 무슨 프로그램에 이렇게 침샘 폭발시켜. 네. 아이고. 자,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야. 자, 이제부터 조기구이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 궁금해요. 메스 대신 저는 프라이팬을 예. 불에 올렸습니다. 네네. 야. 자,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약간 따뜻하게 열이 오르면요. 여기다가 기름을 한 2큰술에서 한 3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지금 불세기는 뭐예요? 중불입니다. 중불요. 중불.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준비된 냉장에서 꺼낸 정말 조기. 맛대가리 없는 네. 조기구이를 여기다 딱 넣을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아까 벌써 조기를 한번 기름에 네. 구워내서 또 기름을 두르게 되면 좀 느끼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데요. 절대. 그 반대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안에는 묵은 기름이 묻어 있어요. 네. 어떤 음식이든지 기름은 기름으로 빼는 거예요. 새 기름으로다가 묵은 기름이 쫙 빠져나오면서 훨씬 더 담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불로 해놓으시고요. 네. 안에까지 다 따뜻해야 되니까 네. 뚜껑을 덮어서 3분 있다가 3분. 뒤집어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양념 넣고 졸일 거예요. 지금 이제 뚜껑을 닫으셨잖아요. 네. 뚜껑을 닫으신 이유는요? 이미 한 번 구워놓은 거라 네. 수분이 없으면 퍽퍽해요. 어허. 그러니까 수분기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뚜껑을 열게 되면 비린내는 휘발성이 돼서 날아가고. 날라오고. 아, 속은 또 촉촉하게 또 해주는 과정이 뚜껑을 덮는군요. 3분이 지났는데 한번 제가 열어봤어요. 네네. 네네.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뒤집어 주세요. 네네. 아, 이때? 예. 아, 저는 그냥 바로 양념장 끼워놓고 바로 글쎄, 이렇게 저도 있을 그럴 줄 줄 알았더니 알았어요. 저도. 한 번 더. 자, 다시 살아나죠? 네네. 입장 지금 그냥 보기에는 양념장 안 하고 진짜 저도 이대로 그냥 다시 그죠? 네. 다시 그냥 조기구이가 조기구이가 땡기는데요. 입장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봤을 땐 저기까지가 심폐소생술의 완성이고 양념을 넣으시면 그게 바로 환생이 될 것 같아요. 맞네, 맞네. 원 셰프님. 맞네. 와. 자, 한번 이것도 3분이 됐으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네. 자, 이제 비린내는 날아가거든요. 그럼 여기다 키친타올을 가지고 네. 아, 바로. 기름을 예, 좀 기름만 살짝 좀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살아났다, 살아났어. 아. 심폐소생 됐어. 조기구이를 다시 구우면 묵은 기름이 빠져나오는데요.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양념을 넣기 전에 꼭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양념을 붓고 졸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야.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물을 부으세요. 네네네. 불 세게 하셔가지고 이제 졸이시면 돼요. 세게.
조기구이가 또 진짜 야, 완전히 아이씨. 새 옷을 입네. 네, 진짜 환생이네요. 환생이네 환생 진짜. 앞으로 생선 이제 구우면서 뭐 남을 걱정은 할 필요도 그래요. 없겠네요. 남아도 얼마든지 더 맛있어요. 이렇게 네. 환생을 또 시킬 수 있으니까. 조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어제 제가 아니에요. 정 하나 찍고 딴따라라라라라 이거네요. 그죠? 맞아, 맞아. 예. 야. 임장 아까 반신반의했는데 네. 맛이 보여요 이제. 아, 예. 이거 맛있어요. 이번 예. 추석에 완전 히트 예감이에요. 히트 예감이다. 왜냐면은 뭐 치킨만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요것도 진짜? 조기도 반반이네. 후라이드 양념 반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다 절여진 거예요. 너무 좋아. 자, 불을 끄겠습니다. 네네 네, 이때. 꺼주세요. 얘는 무조건 맛있어요. 와. 조기의 두 얼굴.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요 썰어놓은 쪽파 살짝 올려주세요. 네네. 마무리 해줘야지. 아 요건 또 센스죠. 네네네. 여기다 깨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네네. 끝. 네. 물을 200g을 나박나박 썰고요. 네. 예, 양파. 전찌개 하면 느끼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하고 물을 바닥에 깔고 묵은 김치를 넣어서 전에 느끼한 맛을 좀 없애고 칼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 좋아요. 저 묵은지 너무 좋습니다. 저. 이제 썰어놓은 무하고요. 네, 네, 양파를 넣고 먼저 지질 거예요. 아, 채소는 이게 전부인가요? 네, 채소는 이게 전부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다음에 네. 네. 묵은지 제가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요. 많이 부담되시죠? 예, 떨립니다. 사실 어머님 앞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우리 네. 또 심영순 여인님 앞에서 또 선생님 그렇게 잘 봐주십시오. 이 묵은지가 들어가는데도 무가 또 들어가서 시원하면 굉장히 시원함도 있고 칼칼함도 예, 네. 아 묵은지는 씻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네네네. 아 전라도는 여기 양념이 칼칼하니까 이 양념 자체가 그냥 봐도 맛있겠다. 김치는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와 빛깔도 달라 빛깔도 달라요. 오, 김치가 들어지. 이건 무슨 물? 쌀뜨물. 아, 이건 쌀뜨물입니다. 네. 오. 이게 쌀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젖어주면 쌀뜨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채를 먼저 끓이다가 네. 그다음에 저는 위에다가 그 차고기 이쁘게 네네. 싸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야, 그럼 전찌개가 되게 예쁘게 완성되겠네요. 예, 신솔로 같은 그러니까요. 모양이 될 겁니다. 어머. 아, 또 비법이 있어요? 예, 비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효과를 주는 비법입니까? 느끼한 전을 칼칼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부피가 크거든요. 두 가지 재료예요. 아 두 가지예요? 네네. 두 가지 맞춰야 됩니까? 네, 두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맞춰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와, 고난이도네요. 두 가지만. 아니 근데 일단 장 명인이시잖아요. 그 장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표고버섯 장. 아닙니다. 감칠맛이라. 예, 선생님. 혹시 청양고추 절인 장 아닐까요? 아, 아닙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단 고추장. 정답. 간장하고 고추장. 잠깐만. 정답 안 했지. 뭐? 손 들었잖아. 나 손 들었잖아. 손 들었잖아. 네, 정답. 나 손, 이게 손 안 보여. 정답을 외치질 않았어. 왜 알겠습니다. 자, 정답이라고 외치겠습니다. 네, 정답. 자, 하나, 둘, 셋, 넷. 버섯 고추장. 버섯 고추장. 땡. 아니에요. 정답. 고추장과 간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기본에 충실한 거였어. 잠깐만, 저 부피가 큰 거 뭐지? 저 분명 채소 같았는데? 근데 이게 비법이에요? 네. 고추장과 간장이? 네. 이미 다 김치가 들어갔는데. 전이 네네. 기름으로 둘러가지고 좀 느끼하잖아요. 네. 그 느끼한 맛을 김치도 잡아주지만 고추장이 또 그 맛을 잡아주고요. 칼칼한 맛으로 잡아주고. 고추장의 단맛도 나지만은 그 칼칼한 맛이 네.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간장은 감칠맛을. 아, 그래서 육수를 따로 안 쓴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니 간장은 어떤 간장인 거예요? 간장은 중간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간장이요? 네네. 중간장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숙성시킨 간장이고요. 네. 저희 집에 이제 간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장이라고 맑은 간장이 있어요. 네. 간장은 1년 숙성된 간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 넘게 숙성된 진장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그 전통 간장을 가지고 네네네. 간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 야채가 끓고 있어서요. 전 좀 넣겠습니다. 그럼 뭐 육전이에요? 예, 육전입니다. 네. 아, 육전. 전도 육전하고 표고버섯 먼저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채전이나 이런 건 좀 늦게 넣어주고요. 이제 요거는 표고버섯전이고요. 네. 저는 그냥 아무 전이나 다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동그랑땡 제일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그랑땡을 전찌개에 넣어서 지지면 이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랑땡은 안 넣고 지집니다. 안 넣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그 생선전. 네네. 그거 넣어도 돼요? 생선전? 예, 명태포. 동태전 넣으셔도 되고요. 아주 전이라건 저는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넣어요. 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냉동실을 열으면 이게 올해 전인지 작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 아 이게 느낌입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릇이 달라가지고 그릇이 달라가지고 이게 작년 거겠지? 이게 앞에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추석 건지 설 건지를 모른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작년 거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한심한 그런 표정. 지금 그러니까요. 아 요즘 고개를 잘래. 네. 저는 그냥 마지막 날 이렇게 끝내야 돼요. 전찌개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셔야 되지. 네. 그냥 가시면 지금 뭐 고추장으로 뭐 따로 양념을 만드시나 봐요? 네, 고추장으로 양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뭐 들어간 거예요? 고추장이랑? 지금 현재 그 다진 마늘이요. 다진 마늘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뭐예요? 고추장 간장이고요. 네. 네. 양념장을 네.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다진 마늘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걸 양념장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양념장을 네. 끓고 있을 때 조금 씻어주고요. 지금 이제 파드 갑니까? 네네. 네. 이 얼마나 그러면 이게 더 공국 끓이듯이 오랫동안 해야 아니, 됩니까? 아니, 이렇게 오래 끓이면 안 되는데 네. 살짝 끓여야지. 너무 지지면. 네. 혹시 음식을 만들다 어머님한테 혼난 적 많으시겠죠? 있었죠. 네, 뭐 있으시겠죠. 테레비를 보면서 저는 붙이다가 나랑 태웠구나. 너무 오래 삶아가지고 나무를 죽을 만들어놨어요. 네,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네, 죽을 뻔했네요. 너는 그것도 못하니. 근데 우리 사실 그
전라도 어머님들은 이제 농담처럼 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담처럼. 그래요? 네, 아이 뭐 이렇게 그릇 깨면 뭐 그릇만 깨냐 집 다 깨져. 약간 그런, 약간 그런, 약간. 아니 떨어뜨리면. 그 그래서 깨지겠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또 안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막 반짝 깼잖아요. 그러면 잘한다. 네. 그렇게 하거든. 저희 어머니 말투인데요. 잘한다. 전찌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전찌개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맛있겠네 색깔이. 입에 맞으실련지.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시골 음식. 엠마 완전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네. 네, 정말 우리 심영순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 추억을 만들어 낼 만큼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렸을 때 먹었던 시골 음식. 네. 한국 음식은 네. 맛이 이렇다. 네. 이렇게 짭조름하면서 그 밥에 얹어 탁 먹었을 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 평가도 잘하시네요. 용희님 어떠세요? 모든 음식은 간이거든요. 네. 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민현 전수자님의 전찌개가 완성됐습니다.